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주머니에 송곳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저게 송곳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절대 송곳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송곳 같은데 절대라고 대답하니 오히려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황을 보면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성공을 했는데 오늘도 절반짜리 2시 반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3천억 정도가 줄어들면서 지수가 고점이 오늘 3111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종가가 309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20포인트 정도 밀렸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도 금요일날 시작했던 지수가 3111이에요. 그래서 그 지수를 넘었어야 되고, 그리고 대만도 16,777포인트를 넘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걸 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만 같은 경우는 2.5% 정도 크게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는 1%가 안 되게 반등을 했고, 일본도 오늘 1.7% 정도, 상해도 1.4% 정도. 다만 홍콩 쪽만 2% 넘게 올랐다가 위쪽으로 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살짝 밀려가지고 많이 밀렸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가 밀렸어요 지금. 그 정도 밀려있는 상태고, 아시아 시장이 대체로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와 홍콩은 조금 흐름이 만족할 만큼의 그런 반등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 오른 거는 특별하게 호재가 없어요. 경제 지표가 나온 것도 없었고, 다만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 카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좀 매파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테이퍼링의 일정이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이 이제 눈앞에 왔다라는 것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도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나스닥이 1% 정도 올랐죠. 그렇게 오르면서 지금 기대감이 좀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규제의 정도가 상당히 강도가 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 쪽은 계속 규제가 강하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오늘도 중국의 공동 부유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1년간 테크 기업들이 한 30조 원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뉴스는 지금 이번 주에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경제 관련된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대면 회의인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주말에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안도한다. 이게 좀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연방은행 총재,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의 연임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 좀 이렇게 극좌파에 있는 의원들이 연임을 반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재무장관이 지지한다, 이런 기존에 알고 있던 뉴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정부가 4분기에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균형을 찾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난주에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공장을 또 셧다운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4분기 중에 공급이 또 균형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건 또 호재가 되겠죠. 악재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호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대만에서 뭐 미사일 업그레이드 하는데 8조 원 이상의 예산을 신청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좀 긴장감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만이 또 자체로 개발한 백신이 있어요. 이게 미국 쪽하고 이렇게 공동 개발한 건데, 이게 3차 임상 결과가 나오질 않았는데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통이 뭐 직접 나서가지고 백신을 접종 맞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인도도 지금 자체 백신, 두 번째 백신을 승인했다, 긴급 승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백신 확산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약간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오늘 올랐다. 근데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었어야 되는 건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전부 다 매도를 했었어요. 코스닥, 코스피, 선물 다 매도를 했었는데, 악재가 하나 있었죠. 네, GM에서 그 볼트라고 하는 전기차의 리콜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돈이 2조 원이 넘는데, 거기에 LG화학에서 뭐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LG전자도 충당금을, 그 LG전자가 이 조립한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LG그룹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했고, 오늘 LG그룹주들이 크게 빠졌어요. 네. 뭐 그게 악재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뭐 올랐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이 일단 다 매도를 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마이너스 1000억 정도까지 왔었는데, 이게 지금 3000억이 넘는 매수로 변했어요. 그러면 총 4000억 정도의 매수가 있었는데, 이 3000억 이상의 매수는 작년 6월달하고 그리고 작년 12월달 이후에 처음 있는 코스닥 쪽에 강한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수가 IT 쪽이 아니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SK하고 SK 머티리얼즈하고 합병을 발표를 했는데, 이 SK 머티리얼즈가 코스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오늘 한 것 같은데, 코스닥 반도체, 전기전자 이쪽으로는 매수가 강하지 않았다. 제약 쪽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런 게 좀 아쉽고, 2시 반에 왜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밀렸을까? 다른 시장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나스닥 선물이나 뭐 S&P 선물 같은 경우도 거의 유지가 되고 있었고, 특별하게 악재가 나온 게 없었는데 밀렸어요. 네. 근데 특별한 뉴스가 없으니까, 이게 뭐 흔히들 얘기하는 하락장에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죽은 고양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튀어오르는 정도의 반등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코스피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00억, 300억 정도 되는데, 화학하고 전기전자에서만 매도가 5,400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5천억 넘게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코스닥, 코스피, 선물은 3천억 조금 넘게 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마감 후에 이제 기간이 매수하면서 매도로 이게 줄긴 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그 외국인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유지가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파생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매수를 줄였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환율이 1174원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1174원, 1174원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예.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를 오후에 포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런 외국인의 매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캣 바운스 같은 그런 하락장인데 그냥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일 뿐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부 종목들 보시면 금요일 날 시가를 회복한 종목이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반등을 할 때 이걸 넘어서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대부분 시장도 못 넘어섰고, 예, 밀렸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근데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매도는 멈추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네. 근데 지금 대출 규제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물가가 많이 높은 상태니까. 네. 그리고 오늘 그 암노라고, 예, 암노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2에서 3.9로 또 높였어요. 내년은 3%로 보고. 예. 근데 이게 가계 부채가 너무 높다라는 걸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를 보면은 한국은행이 이번 주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채권 투자 이쪽 전문가들의 그 여론은 동결이 아닐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리가 살짝 올랐는데요. 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 축소로 좀 아쉽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미국 경제가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연준 의장이 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한국은행이 해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자료를 주간으로 내거든요. 네. 오늘 뭐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근데 회복은 계속 기조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한국은행 전망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의심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더 빠진다, 뭐, 보니까 뭐 계단식으로 뭐 2018년도처럼 이렇게 쭉쭉쭉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심하는 세력이 많은데, 정책자들의 발언이 중요하거든요. 예,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들이 분석한 보고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이. 예. 조금 뭐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IMF에서 그 특별 인출권 배분한 거, 그거 우리나라한테 117억 달러 정도 들어온다고, 예, 얘기를 했었고, 조금 아쉬운데 외국인의 이런 매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프가니스탄과도 조금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싶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거의 아비규환인 상태인데, 이런 게 지금 그 미국 정부의 지지율을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게 탄력을 받기가 어렵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반대 세력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를 못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근데 왜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그 아프가니스탄의 대외 홍보 간부라고 하는 발키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대표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프가니스탄 정부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언급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묻혀 있는 리튬, 이게 한 1조 원 정도, 추산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개발하는데 한국과 이렇게 협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 사람을 예전에, 예, 납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뭔가 좀 아프가니스탄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그런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제 남은 게 북한이에요. 북한. 네.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한 사람이 와서 오늘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는 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번 하락에서 과도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아주 중요한 이벤트, 잭슨홀 미팅하고 그리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회의,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감은
한국은행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는 테이퍼링의 일정을 조금 늦추는 어떤 그런 힌트를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 아마 시장이 반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뭐 시장이 지금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하락하다가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거 이게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만족할 만큼 나와줘야 안심이 되는데 오늘처럼 이런 반등은 안심할 수 있는 반등이 아니어서 좀 많이 아쉽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업종에 걸쳐가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몇 가지 그 종목들은 금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까지 수준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강한 반등이 나온 주식들도 있는데 전혀 반등을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시장에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반등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안정권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이번 주 주말에 잭슨홀 미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이 조금 갈팡질팡 할 수도 있어요.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걸 따라잡으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일단 떨어지는 거를 사야 되는데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게 조금 밀린다 그러면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너무 아쉬운 그런 절반의 반등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락은 멈추지 않았을까. 금요일날 제가 하락 추세 강도가 절정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꺾였어요. 네, 하락 추세 강도가 이대로 꺾인다면 아마 하락은 멈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횡보를 할지 아니면은 반등을 할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이 횡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 보인다. 네, 오늘은 좀 부족했지만 내일은 다시 기대를 해보며 지금까지 최경진의 킥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